추미애 장군의 선전포고 대박입니다. 그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국 검찰개혁을 성공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객관적 이유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 장군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다 경주할 생각이다며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 있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전반기 국회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그래서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이면 끝나게 되는데 만약 당내 최종 후보가 돼 등록하게 되면 저절로 의원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추 장군이 결국 끝까지 법사위를 컨트롤하실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 법사위가 주도하면 표결 자체가 무너져 정부안은 결국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 장군 대박입니다. 이렇게 개혁파 의원들이 힘을 내주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진영 커뮤니티에서 전부 큰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정면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첫 번째 불편했던 것이 왜 이 모든 걸 공개하는 대통령이 돼서 이 검찰 개혁의 과정을 국회나 민주당을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압박하는 느낌이잖아요. 보도가. 그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막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거 오도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대 포장해서 막 언론이 내어버리잖아요. 그걸 오늘 노정면 의원이 정확하게 저도 정리해 준 거예요. 아주 잘 정리했다. 아주 정리 잘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언론인이라 진짜 언론인들이 이런 데 빛이 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기자적 관점에서 그 말들을 그러니까. 분석하고 해독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자들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쓸데없는 논란을 오늘 아침에 종결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예, 잘했다.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저도 뉴스는 봤는데 그 관점에서 안 보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의원이기도 하지만 기자로 평생 훈련된 사람이라 해석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원래 기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거꾸로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세세하게 지금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하고 언론 차원에서 하는데 계속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프로세스예요. 이건 처음부터 조밀하게 해야 돼.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그 형사소송법을 예.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건 형사소송법에 그렇습니다. 그 검사의 수사 권한이 정의돼 있는데 그걸 왜 안 건드리냐고. 처음부터 같이 건드려야 되고 실제로는 이거부터 조정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저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모락모락 기획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을 처음 봤으면 그렇죠. 발표하는 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검찰을 70년간 봤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모든 걸 네. 착한 의도로 이해하냐고. 아니 아까 아침에 그 의원님 우리처럼 고통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순수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용남 의원 본인은 검사했는데 표적수사 해본 적 없고 본인은 피의자로 혹은 정치적 피해자가 돼서 당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게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가요. 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지새면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해 못해. 이게 모두가 왜 당사자처럼 구느냐 이 민주진영의 시민들이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논의를 좀 중단하도록 압박한 적이 없다는 거 명확해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지금 또는 정부 안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저는 책임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책임의 정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개혁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저는 그 옹상훈 기자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던데 검찰 개혁이 일어나고 나면 일정한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거는 어떤 기업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원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정치에 완전히 손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나는 부작용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충분히 남아요. 그 에너지가 다음에. 남아요. 예. 근데 여기서 부작용을 우려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정치적 에너지가
상당 부분 훼손됩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잘하셨는데 일단 없앴는데 어느 쪽이든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없애고 나서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네? 보강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런데 이 개혁은 미진하네. 원래 약속했던 수사권이 제대로 없어지지 않았네. 혹은 칼자를 여전히 쥔 것 같네. 그러면 이 지지자들의 마음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렇죠. 또 안 되는구나.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돼 버립니다. 계엄까지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 검찰 권력의 수괴와 같은 자가 계엄을 하고 여기까지 겪었는데도 이걸 못하네? 그러면은 흩어져요. 자. 흩어지고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개혁에 대한 동력이 없어져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책임의 정치를 너무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정치적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쏙 드는 100점짜리 완벽한 검찰해체 법안을 통과시키면 검찰이 영원히 소멸되고 태평성대가 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민주당이 3년 뒤에 다수당의 지위를 잃거나 정권을 보수 진영에 빼앗기는 순간 그 완벽했던 법안은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보수 정권은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도 없이 시행령 꼼수 하나만으로도 다시 검찰의 이빨을 날카롭게 버려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이죠. 이것이 제도의 한계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수술로 악성 종양의 재발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치의 속성을 모르는 아주 순진한 낭만주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고민도 분명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감히 깊은 그분의 수익기를 판단할 기력은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권력기관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는 하룻밤에 화려한 단두대 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지독하게 살아남아 계속해서 정권을 쥐고 합법적인 권력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영원히 관리직 공무원으로 통제하고 부려먹는 것입니다. 검사들의 선의 따위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권자들의 끈질긴 투표와 지치지 않는 밭갈이만이 저들을 영구적으로 무장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치지 말고 이 험난한 장기전을 함께 버텨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힘들어할 이재명 대통령을 다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 강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